벤틀리.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벤틀리 벤테이가 EWB. 너무 많아. 아주르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도대체 차 이름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마 자동차에서 그만큼 보여줄 게 많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쩌면 허세 같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정말로 그렇게 멋진 이름을 붙일 만한 자동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 세상에, 이거 외관 뭐예요? 이거 완전 투톤으로 이렇게, 약간 양카 같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윗부분은 지금 검정으로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보라입니다. 아주 짙은 보라가 들어있는데 정말 감각적이고 정말 멋진 컬러로 보여져요. 이 아래쪽은 지금 실버인데, 두 가지 컬러 모두가 예사롭지 않은 컬러인데, 사실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정말 최고급의 자동차가 아니고서는 자칫해서 양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이 차는 차 이름이 지금 벤틀리 벤테이가 EWB 아주르 퍼스트 에디션. 와이씨, 뭐 이렇게 복잡해. 무슨 뜻인지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벤틀리는 벤틀리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죠? 요즘 들어서 뭐 엄청나게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이 자동차의, 이거 뭐죠? 태클을 걸지 마. 죄송합니다. 이게 뉴스에 정말 많이 오르내려서 요즘 들어서 벤틀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핫한 자동차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EWB는 뭐냐? EWB는 Extended Wheelbas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휠베이스라는 건 뭐예요? 앞차축에서 뒷차축까지 거리를 휠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뒷차축까지 거리가 더 길어진 차다. 그러니까 뒷바퀴가 더 기니까 이 문짝도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뒷좌석이 넓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EWB는 왜 만들어졌나? 뒷좌석에 앉은 회장님을 위해서. 회장님이 내가 맨날 운전할 수도 있지만 기사가 있잖아. 진짜 필요한 건 뒷좌석 공간인데 기사한테만 공간을 주고 나니까 뒷좌석이 부족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뒷좌석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EWB라고 하는데요, EWB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냐? 리무진 같은 거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고 18cm, 그러니까 한 뼘 정도 되는 정도의 길이가 더 늘어난 거예요. 뒤로 한 뼘 더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한 뼘 늘어난 거 같고 무슨 뭐 호들갑이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에서 한 뼘이면은 자동차 차급을 달리하는 정도입니다.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휠베이스 차이가 한 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실내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사실 이 차는 우리가 아주르라고 했잖아요. 아주르가 뭡니까? 프랑스어로 하늘이란 뜻이에요. 푸른 하늘이란 뜻이에요. 이런 하늘 말고 이 푸른 하늘색을 아주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차인데 왜 프랑스 말을 써? 지금 이상하죠? 벤틀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뮬산도 프랑스 말이잖아. 아니 왜?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영국 자동차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프랑스 말을 가져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틀리라고 하면 요 하늘색, 요 컬러가 아주르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컬러는 아주르 아니잖아요. 아주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밝고 경쾌한, 그리고 넓고 아름다움이 그지없는 그런 자동차로 느껴진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아주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컬러를 하늘색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컬러는 무려 80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스트 에디션에 이 투톤 컬러를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해요. 근데 퍼스트 에디션이면 대충 몇 대쯤 될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퍼스트 에디션은 한 100대 정도 딱 내놓고 퍼스트 에디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벤틀리 벤테이가 EWB는 나온 지 벌써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아직도 퍼스트 에디션. 도대체 세컨 에디션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하고요. 외관 보세요. 외관 진짜 럭셔리하죠. 이 휠, 와, 어마어마합니다. 앞뒤, 배치, 와, 여기 아주르 표시, 와. 예전 같으면 벤틀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 크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릴까지 크롬으로 만드는 메이커였어요. 근데 지금의 벤틀리를 보면 아쉽지만 이게 크롬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행자 안전을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이게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게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크롬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 이 빛나는 거 봐라.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상향등,
우와. 와, 진짜 예쁘죠? 그냥 예술품 아닙니까? 이 차가 왜 럭셔리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벤테이가가 도대체 얼마냐? 무려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8... 굉장히 비싼 차라는 건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왠지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지. BMW X5가 요즘 1억 넘는데 3억 8천 정도 해야지 벤틀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납득이 안 돼?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메이커들이 벤틀리를 흉내내고 있지만 벤틀리다운 자동차는 벤틀리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도 비슷하지 않아요. 왜 비슷하지 않은지를 보여드리면, 램프 2개가 있잖아요. 램프 2개 있는 차는 뭐 많습니다. 그런데 요게 요런 식으로 한 덩어리의 파츠를 갖고 있는 자동차는 벤틀리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가 파트 하나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이게 플라스틱도 아니고 알루미늄 판인데 그걸 휘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걸 슈퍼포밍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포밍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다? 요거 만약에 긁히면 큰일 나신다. 부품 가격이 얼마인지 전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닛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아니, 이게 여기 가스리프터가 있긴 한데 한쪽에만 있고요. 그리고 가스리프트 자체도 되게 앙상해요. 근데 우리가 움직여보면 그 무게를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 가볍습니다. 와, 세상에, 깜짝이야. 보닛을 열었을 때 이거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V8 배지, 와, 사실 벤틀리라고 하면 원래 V10이죠. 최근 들어서 환경 규제와 등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V8로 바뀌었고, V8이지만 저는 V8 사운드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운드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네요. ECU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폭스바겐 ECU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진룸 열었을 때 여기서 뭐 하나라도 보여주면 고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이 거의 뭐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네요. 서스펜션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WC-본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감춰져 있어서, 야, 얼마나 고급차면 이렇게까지 감추나 싶은 생각이 들죠. 워셔액 톡에 대해서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KG 파인캠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워셔액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가셔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워셔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워셔액 위치가 이게 맞나? 이렇게 1.5리터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걸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못 넣잖아. 이거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이렇게 총으로 넣어야지 맞는 워셔액 방향이고, 1.5리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쯤에 있으면 넣는데 문제 없죠. 근데 여기다 있으면 어떻게 넣으라는 거지? 에이, 벤틀리 타는 사람 보통 한 월급이 한 3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 정도 되는 사람이 아유, 서비스 센터 직원들 시키지 그걸 누가 집어넣겠어? 라는 의미로 여기다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눌러서 열어보면 주유구, 와, 주유구 이 정도 멋있어야지. 이거 기본 아닙니까? 포르쉐에서 사용하는 그 주유구 뚜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주유구 넣을 때 주유소에서 주유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감탄할 것 같아요. 야, 역시 좋은 차구만. 벤틀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아, 나도 이걸로 바꾸고 싶다. 포르쉐에서 이게 60만 원짜리 옵션이던가? 그래서 못 넣었거든요. 잠깐만, 뒤에다 이렇게 바짝 붙였는데 이 트렁크 공간 괜찮을까? 이거 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와, 이거 진짜 쫄리네. 이 차가 지금 3억 8천만 원짜리 차거든요. 근데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라서 한번 열면 우우우욱 이렇게 긁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 거야? 아우, 상상도 안 됩니다. 이거 뒷문 어떻게 열죠? 뒷문은 이 버튼 눌러서 엽니다. 이렇게 딱. 괜찮네, 괜찮네. 생각보다 뒤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네요. 왜 그러냐면 이 트렁크 자체가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트렁크가 산타페처럼 이 아래쪽까지 같이 열리는 형태였다면 아마 당연히 걸릴 겁니다. 근데 이 문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나라의 좀 좁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트렁크 레일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서브우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제공이 되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왜 이렇게 특이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접혀있는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면 펼쳐지게 되는 그런 타이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시속 50km까지만 주행할 수 있는 정말 일시적인 타이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공구함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또 묶어놨는데, 그리고 타이어 수리키트도 저렇게 제공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어우, 뜨거워. 어우, 너무 뜨거운데? 여기 뭐가 있냐면 오디오 앰프가 여기
여기 달려 있고요. 근데 여기 특이한 거, 여기 보면 아우디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 폭스바겐 그룹이다 보니까 그룹사의 여러 가지 능력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에는 아우디에만 들어가던 그런 장치들을 집어넣어서 원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열릴 때 이렇게 램프 전체가 같이 열리잖아요. 같이 열리고 나서 램프 어디 갔어? 램프 없어지면 뒤에서 안 보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텐데,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런 램프와 깜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도어 스위치를 못 찾았다, 아니면 도어 스위치보다 난 그냥 손으로 닫을래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닫으면 알아서 닫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이 차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뒷좌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문이 좀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열리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닫히는 게 자동이죠. 그렇지만 열릴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더 도와줄게 라는 느낌으로 이포트리스 도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거 닫는 스위치가 없어요, 닫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닫혀요. 이런 자동문을 갖고 있다 라는 거고요. 고급차 자동문 필수죠. 근데 아쉬운 건, 그럼 운전자는 왜 자동문 없어? 이거 뭐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에서 중요한 건 뒷좌석이니까 뒷좌석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 세상에. 오, 도어 클로즈 버튼이 딱 있어요. 도어 클로즈 띡. 아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알아서 닫아줘야지. 오, 사운드 봐. 오, 지금 배기음 뭡니까? 무슨 소리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포터 소리 나요. 포터 소리요? 저 사람 참. 아무튼 좀 과격한 사운드가 나고 있고요. 굉장히 터프한 그런 소리네요. 그리고 요거는 플라스틱이네요. 벤틀리 플라잉 스퍼라든지 이런 차도 요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짠. 보셨습니까? 야, 이거지 이거. 와, 이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숙여갖고 이거 온도 조절해? 야, 그거 너 짜치게 왜 그러고 있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저쪽으로 갈게요. 제가 사장님 자리로. 시트 같은 것도 딱 보면 오, 좋아 좋아. 통풍. 어우, 시원해. 등받이 너무 시원합니다. 허리 마사지 한번 해볼게요. 등받이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와, 야, 이거 뭐야? 나 성공한겨?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이렇게 해서 문 딱 닫을 수 있고, 창문은 이중 접합 유리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두께도 상당하죠? 네, 상당한 두께를 보여주고, 프라이버시 글래스입니다. 글래스 자체가 컬러가 있어요. 기용 PD님이 운전을 하는데 너무 차단이 돼가지고 클락션이 안 들렸다고. 밖에 있는 클락션이 안 들려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요? 사장 들리세요? 사장님 진짜 못생겼다. 모르겠다. 너 무슨 욕했지? 일단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밖을 내다보는 느낌 자체가 전혀 달라. 보통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뒷유리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차는 뒷유리가 저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 뒷유리 길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리고 열었을 때도 지금 여기까지 거의 다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방감 자체가 기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개방감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개방감이 너무 커서 난 이게 싫다 라고 하면 개방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되지. 닫으면 차 안에서 이렇게 닫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들 해요.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하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공간이 됩니다.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갖춰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에 뚜껑이 또 있는데 컵홀더 뚜껑은 그냥 좀 밋밋한 느낌이네요. 뭐 당연히 이 정도 고급차라면 이게 탁 하고 버튼 누르면 촥촥 하고 닫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별도의 충전구가 있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USB-C 두 개가 나오는 공간이 있고, 뭐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되게 멋있죠. 그렇지만 이 팔걸이는 사실은 팔걸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트예요.
시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시트라고 하긴 너무 짧지 않나? 누군가의 엉덩이는 한 뼘입니까? 여기 엉덩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일단 제 엉덩이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네요. 엉덩이가 요만하신 분이 앉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뒷좌석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차의 시트를 말할 때 4+1 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트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위급 상황에서 정말 급할 때 한 번씩 사용하는 시트다 라는 얘기겠죠. 어린이가 탈 만한 시트도 아닙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은 어떤 걸까? 예를 들면 클럽에 갔는데 여자분을 3분 모신 거야.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모릅니다.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상상할 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사실 쇼트 베이스라면 이 정도면 되는데 사실 EWB니까 테이블이 너무 멀어요. 테이블까지 손이 일단 안 닿습니다. 아, 그러면은 테이블은 무용지물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서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높이도 조절이 되네요. 높이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등받이도 조절이 되고 예, 테이블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게 가죽이네. 그냥 플라스틱으로 했어도 될 것 같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굳이 하는 게 원래 럭셔리니까. 그리고 이 차의 블라인드에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닫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닫기라는 게 되게 재밌죠. 이렇게 양쪽 이 천장 이렇게 모두 다 닫혀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만큼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죠. 사실은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를 난 왼쪽은 닫고 오른쪽은 안 닫을래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 차에서 잘래요 라고 하더라도 차에서 잘 때 여기만 닫습니까? 천장도 닫아야지, 오른쪽도 닫아야죠. 닫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닫고 열 때는 최대한 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열기 모두 닫기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자동차들 보면 이게 있는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벤틀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모두 열기 모두 닫기를 잘하고 있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곳곳에 우드 베니어가 들어가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투톤 가죽 시트가 굉장히 멋지게 굉장한 품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건 굉장하다는 말밖에는 표현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USB 아웃렛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요거 뭔지 잘 모르시죠? 요거는 바람이 나오게 하느냐 닫히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버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 에어컨 벤트가 막힙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센서예요. 이걸 누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람이 멈춥니다. 다시 빼면 조금 있다가 바람이 나와요. 문을 닫고 열고 이걸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는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다단계로 센서를 만들어 놔서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하다가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금속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니까 크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금속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여러 가지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만, 고급스럽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한 인테리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청바지를 못 입고 이런 바지를 입고 왔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아니, 그런 거 신경 씁니다. 보세요. 지금 자켓도 지금 초록색이잖아. 초록색이 뭡니까? 영국의 레이싱 컬러. 이 벤틀리가 괜히 초록색이 아니에요. 벤틀리가 다 초록색인 것은 그 벤틀리를 가지고 레이스에 직접 참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벤틀리가 초록색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리버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만 그때는 국가 대항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태리는 빨간색, 영국은 초록색, 프랑스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컬러들이 있는 겁니다. 페라리는 왜 빨강이고, 벤틀리는 왜 초록이고, 부가티는 왜 파랑이고, 아, 벤츠는 흰색인데 왜 실버냐. 흰색으로 했는데 차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갖고 개체량에서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껍데기를 깎아서 페인트를 다 드러낸 다음에 은색이 된 상태로 달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색, 실버 에로우라는 말이 그때 나오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차의 인테리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보라색과 흰색인데, 이런 컬러는 사실 이 차뿐이 아니고 롤스로이스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컬러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벤틀리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바로 롤스로이스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는 사실 BMW와 폭스바겐이 서로 인수전을 거치게 됐어요. 인수전을 통해서 폭스바겐이 먼저 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BMW에서 너무 이걸 인수하고 싶었던 나머지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의 이름은 누가 갖고 있는지를 찾았던 거예요. 이 롤스로이스 항공사가 그 이름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찾아보니까 항공사가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의 소유권까지 같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라는 이 상징 조형물, 그리고 앞쪽에 있는 그릴도 롤스로이스 항공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롤스로이스 입장에서 이 롤스로이스 공장,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을 폭스바겐에 팔고, 그리고 그 롤스로이스 배지와 롤스로이스 브랜드는 BMW에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은 누가 갖고 왔냐면 폭스바겐이 갖고 왔습니다. 장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폭스바겐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벤틀리를 소유하게 된 폭스바겐이 그 롤스로이스 공장, 이 구드드에 있는 공장을 갖게 됐고요. BMW는 새로운 공장을 영국 크루에 지어서 크루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롤스로이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죠. 자, 어쨌든 지금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차의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롤스로이스하고 이상하게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BMW를 봤을 때 뭔가 이건 롤스로이스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공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자, 아무튼 지금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테리어의 뒷좌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는 롤스로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이렇게 엄청난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컬리넌보다 훨씬 작은 차이기 때문에 이거 1대1 비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서스펜션 보세요. 서스펜션 이렇게 낮아집니다. 지금 G타이어 이렇게 쫙 내려간 거 보세요. 정말 납작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면 세단처럼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갈만한데? 이렇게 하면 타고 내릴 때 괜찮죠? 괜찮아. 오, 좋은데? 아, 내가 실수했네.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게 해야지. 자, 그럼 이거 높이를 한번 높여볼까요?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보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사실 굉장히 느려요. 아직도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느린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지금 최근 들어서 포르쉐만 해도 서스펜션이 막 위아래로 막 점프하듯이 막 오르내리잖아요. 이런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벤틀리는 어쨌든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른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상당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이 차에 타고 내리려고 보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스텝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스텝이 있어서 스텝을 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이게 다리 짧은 사람은 못 올라가겠어요. 세상에. 타고 내릴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높이를 보여주네요. 세상에. 상당한 차이가 나네. 10cm 사이 갖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할 수 있는데, 자동차에서의 10cm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스포츠카와 SUV의 차이예요.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높이 차이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마 상당히 큰 높이 차이를 보여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 차를 좀 더 주행해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8 사운드. 야, 이거지. 차는 역시 가솔린이죠. 무슨 전기차야. 사운드 좋네요. 오후. 오후. 좋구만. 아니, 차가 이래야지. 네, 이 차에는 4.0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옛날 엔진이에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550마력.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엔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550마력 엔진이면 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테슬라 모델 X? 플레드? 1000마력이잖아. 7, 800마력짜리 차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550마력이면 굉장히 옛날 숫자로 느껴집니다. 이 브랜드의 최고 성능의 엔진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는데 그게 550마력이다.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좋은 건데 아쉽긴 하다. 그리고 이 차에는 ZF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4.6초라고 합니다. 스팅어가 4.9초, 제네시스 G70이 4.7초인가 8초인가 나와서 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력한 자동차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게 벌써 7년 전 얘기거든요. 그거보단 빨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브랜드라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벤틀리는 고급이면서 잘 달리는 벤틀리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보단 더 잘 달렸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뭐 전기차들 2초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셌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스티어링 휠에서도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액티브 안티롤바가 들어갔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 차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치라고 하죠. 난 이 차를 뭐 레이스할 거 아닌데 무슨 롤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자동차들을 만들 땐 롤이 적도록 만들어야 되면서 동시에 차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도록 만들기도 해야 돼요. 그럼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롤바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롤바를 부드럽게 만들면 승차감이 부드러워지는데 문제는 코너링에서 롤이 막 생겨요. 안티롤바라는 건 말 그대로 롤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티롤바가 강하면 강할수록 롤은 적어지고 승차감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안티롤바를 하면 이 롤바를 필요할 때는 단단하게, 필요 없을 땐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승차감도 좋아지면서 이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벤틀리인 줄? 캐스퍼였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그라미가. 사실 그만큼 많은 메이커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벤틀리입니다. 이 차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헤드램프에 막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유리 세공업체가 만들어서 그게 아주 반짝반짝 그 자체로 예술품처럼 빛나게 만들고 있죠. 보석 같잖아요. 이제는 BMW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BMW 7 시리즈를 보면 이 DRL 빛나는 거 보세요. 이런 것들 이제는 다른 메이커들도 어쨌든 벤틀리가 그렇게 멋져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면밀히 뜯어서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뭐 물론 캐스퍼가 이렇게 동그라미 램프를 갖고 있는 거 우연만은 아닐 거예요. 캐스퍼를 디자인하신 분이 벤틀리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게 벤틀리에서 영감을 얻은 헤드램프가 아닌가. 자, 그리고 지금 시계가 한가운데 너무 멋있게 딱 있잖아요. 와, 시계 멋있는 거 봐. 와, 보통 손목 시계 같은 거는 뎁스가 요만하잖아. 나 무슨 짓 했지? 그 손모가지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뎁스가 엄청납니다. 깊이가 쭉 들어가 있어요. 판 자체가 되게 멀리 있고 그게 시계를 굉장히 멋지게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모든 것들이 멋집니다. 깜빡이 똑깍거리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냥 띡띡이 아니죠. 띡 했을 때 그 서스테인이 남잖아요. 모든 소리는 서스테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수를 탁 쳐도 박수가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탁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깜빡이 소리 같은 건 어떻게 될까? 원래 깜빡이 소리는 뭐냐면 릴레이 소리입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깜빡깜빡하고 불빛이 켜지고 꺼지게 만들려면 어떤 스위치가 붙어야 됐을 거예요. 그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소리입니다. 왜냐면 전자석을 이용해서 쇠붙이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요즘은 완전 무소음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깜빡이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그때 그 소리를 재현하면서도 틱 하면서 약간의 서스테인을 줬는데 그게 꽤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신기합니다. 이 바늘 부분이 불빛인 것처럼 보여져요.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늘이 마치 광선검처럼 주변을 비춰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늘 계기판에 바늘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계기판의 뒷부분이 기요시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시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지나가면 평소에는 깜깜했던 그 패턴의 일부분이 빛이 나요. 예를 들면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그런 식의 백판이 보여지는 느낌, 그 느낌을 디지털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 바늘이 지나가는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RPM이 올라간 부분, 속도계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늘로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까 계기판 RPM이 곱하기 100이 돼 있는데
롤스로이스하고 같은 브랜드다 보니까 이거 롤스로이스도 100% 기준으로 해서 RPM을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RPM을 보여줍니다. 보통 뭐 BMW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보면 RPM이 오른쪽, 속도계가 왼쪽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벤틀리는 이런 식으로 RPM이 왼쪽, 속도계가 오른쪽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RPM이 아니라 속도 그 자체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벤틀리는 이 럭셔리 자동차 중에 유일하게 속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벤틀리는 이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브랜드다 해서 가끔가다 사막에서 막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스포츠카처럼 달리는 4도어 세단 중에 가장 빠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속도계도 지금 320km까지 있습니다. 와, 320km 이렇게까지 그려져 있는데 진짜 320km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죠. 이 차의 최고속은 290km로 되어 있는데 SUV를 시속 290km로 달리면 어떤 기분이 들지,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네. 잘못 말하면 안 되지. 요즘 계속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부정적인 멘트를 자꾸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부정적인 멘트를 자꾸 퍼뜨리게 되는 것 같아서 점점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퍼지도록 그렇게 자동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B, 컴포트, 커스텀 이렇게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여기 어디 뭐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여기서 안 나타나고 그럼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납니다. 램프로만 나타나요. 이거 되게 클래식하지 않나? 램프가 그것도 노란불이 켜져. 야,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인터페이스인가? 이 자체는 지금 금속으로 진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졌을 때 이 가장자리에 이 오돌토돌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지문이 막 깎여 나가는 기분이야. 손톱 같은 거 까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손톱을 여기다 빡빡빡빡 긁으면 손톱이 막 짧아질 수 있어요. 손톱 줄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봐봐, 얘 짧아졌죠? 이상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지. 아주 흉악한 과속방 지턱을 컴포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뭘 것 같아요? 휠이 닿는 소리. 아닙니다. 서스펜션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스포츠일 땐 어떻게 할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더 천천히 움직여지게, 그러니까 더 저항이 있게, 잘 안 움직여지게 바꿔놓죠. 컴포트일 땐 어떻게 할까? 그걸 더 많이 풀어놓습니다. 더 부드럽게 들어갔다 부드럽게 나오게, 이렇게 쑥쑥쑥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다 보면 그러면 튕겨 나올 때 이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다 풀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텅 하고 마지막 부분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과속방지턱 중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졌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끄트머리가 조금 각도가 있는 과속방지턱을 넘게 되면 서스펜션이 전부 다 풀리면서 그러면서 텅 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수입차들은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차들은 생각 없이 만들고 이렇게 높기도 하고 이런 과속방지턱을 아예 상상도 못한 거지. 그런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걸 자동차 부서지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곳은 코리아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비하느냐, 들어갈 때는 부드럽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이게 탁 풀려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상황을, 이런 코리아의 과속방지턱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벤틀리 벤테이가는 그 코리아의 과속방지턱 시험에서 아쉽게 됐네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자, 유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야, 회전 반경, 우와, 지금 두 차선 반이면 다 도네요. 회전 반경이 정말 타이트하고 놀랍습니다. 이 정도로 좁은 회전 반경을 보여주는 건 이 차의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EWB 모델, 이렇게 롱 휠베이스가 되면 휠베이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후륜 조향이 없이는
이 차를 주차하거나 출차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3175mm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오닉 5 같은 차 탔을 때 야, 이거 회전 반경 너무 커서 운전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게 3000이에요. 그거보다 170mm 더 길기 때문에 와, 이 정도면은 후륜 조향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 차에는 이게 기본이고 이걸 뺄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슬라보다 더 좁게 도는 것 같아요. 아, 요건 조금 세련되지 못한 모습이네요. 약간 왼쪽 아래에 지금 연석 같은 게 살짝 있는데 제가 이 노란 선을 밟은 것도 아니거든요. 연석에 긁힐 가능성이 그다지 없는데 근데 너무 삥 하면서 약간 멋진 사운드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십니다. 아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전을 등한시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아니, 안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고급스럽게 안전하라는 얘기죠. 뭐 좋은 사례들 많잖아요. 링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보면 악기 사운드를 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사운드는 삐잖아요. 아마도 폭스바겐 골프하고 같은 소리 같은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벤테이가 정도의 자동차라면 이 사운드 전체를 새롭게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사운드를 다 리셋하고 모든 사운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요거만큼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요거 안 하면은 고급차에서 뭔가 좀 에러가 생긴 거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차의 사운드가 어떤지 오디오 품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오, 지금 오디오 굉장히 좋은데요. 이 차의 오디오는 지금 네임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 오디오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오디오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 이런 건 아니고 가정용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저렴한 스피커에 속하는 그런 오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위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스피커 꽤 괜찮은 위치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차의 스피커는 20개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I'm with her, feel like I'm hot stuff, you're my rock star. Hear me now. 시트를 때려주는 액티브 베이스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액티브 베이스에 대해서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4DX 영화관 가면 시트를 막 때려주는 거 유치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디 공연장에 가거나 아니면 클럽 같은 데에 서 있을 때 음악이 들리는 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죠. 몸으로 들립니다. 이 베이스 같은 건 몸에서 울리기 때문에 이 몸 전체가 울리는 게 당연한데 자동차 시트는 불행히도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앞부분에서는 베이스가 울리는데 뒷부분은 안 울려요. 그래서 뒷부분까지 같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제대로 된 사운드를 느끼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액티브 베이스는 지금 필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액티브 베이스가 조금 과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액티브 베이스를 지금 따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이 정도 소리가 나면은 이건 쪽이네. 이거 누르면 P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벤틀리를 타고서 이걸 누르고 내릴 것 같아. 보통의 자동차들은 PRND 옮길 때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P 할 때 이걸 누르죠. 근데 얘는 PRND 할 때 이걸 누르고 주차할 때 이걸 누른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벤틀리라는 자동차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벤틀리는 영국차거든요. 영국차는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을 정확히 반대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품을 두 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테두리하고 컵홀더의 이 테두리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이 부품을 바꿔 끼워서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품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있죠.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드 베니어 하나를 가지고서 두 가지의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기어 시프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석이 우핸들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부품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지금 벤틀리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팔리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걸 반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반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게 게다가 플라스틱 부품이 아니고 진짜 가죽인데다가 부품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양쪽으로 만들기가 애매했고, 그래서 가운데다 달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에서 뭐 어떻게 만족감이 높으신가요? 스웨이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죽이 아, 요런 거. 그쵸. 이게 멋있죠. 천장이 스웨이드가 아니라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가죽은 여기 있는 요 보라색 가죽을 천장에도 쓰는 겁니다. 진짜 멋지죠. 이게 뭐예요? 결국에 다 돈입니다. 나프 가죽을 천장에다 둘렀어. 아니, 이걸 누가 만든다고? 이거 비닐로 해놔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럭셔리잖아. 그러니까 나파 가죽을 천장에도 발라놨습니다. 제네시스인데 제 차도 스웨이드예요, 제 차도 더 좋은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건 가죽이 아니죠. 그건 인조 가죽입니다. 만약 설령 가죽일지라도 이런 가죽들은 표피입니다. 소가죽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소가죽의 표피를 얇게 점여내고 나면 그 밑에 가죽이 남아요. 그 밑에 가죽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는 겁니다. 여러 장을 쪼개서 그 안쪽에 스플릿 레더라고 하는 것들이 밑에 여러 개가 더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표피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가죽 하나에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죽을 천장재에는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표피만 가지고서 천장을 만들고 이런 선바이저까지 모두 다 가죽으로 완전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열면 이렇게 램프 켜지죠. 그죠? 오, 와, 겁나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내버릴 수 있죠. 옆으로 보내고 나서 이쪽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더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니까 앞이 이렇게 비네. 앞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에 하나 더. 이것도 다 가죽이야. 여기도 다 가죽이야. 이게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이 럭셔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철인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붙어요. 확실히 금속이죠. 이런 데는, 아니, 이건 진짜 금속이었어? 여기도? 오, 이게 진짜 금속이었네? 이야, 여기도? 오? 설마 이건 플라스틱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 금속인가 봐요. 오, 촉 붙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요것도 금속은 아니겠지. 요건 금속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은 금속으로 할 수 없는 게 에어백이 터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금속으로 하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이 아니고. 근데 요 부분은 또 금속이네요? 신기하죠? 와, 이 안에 금속이 많이 들어갔어. 요즘 들어서 많은 소재들이 페이크 소재를 사용하죠. 실제로 가죽이 아닌데 가죽 느낌이 나게 하던가, 아니면 우드가 아닌데 우드 느낌이 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가짜 소재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촉감. 만져보면 와, 이건 진짜 고급의 감촉이다, 와, 이 감촉은 진짜 럭셔리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촉만큼은 아마도 흉내내기 어려울 거예요. 플라스틱인데 금속의 차가운 느낌을 느끼게 하는 거, 요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것들이 가짜로 만들어진 것들을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자동차들, 저 옆에 렉서스를 보시면 저 렉서스의 뒤에 저 크롬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저 크롬 부분, 저게 너무 싸 보인다고 생각되는 거 정상입니다. 싸 보여요. 진짜인 것처럼 크롬을 막 덕지덕지 발랐는데 그게 진짜면 그건 진짜 고급스러운 거고, 그게 가짜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굉장히 저렴한, 마치 졸부 느낌이 나게 되는 싸구려 물건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롬이라는 것들을 덧붙일 때 진짜를 사용하는 게 진짜 고급차와 그렇지 않은 차를 결정짓는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틀리 벤테이가 EWB를 간단히 시승해봤는데요. 역시나 벤틀리는 벤틀리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올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나 돈 있었거든, 이제 새로 돈 번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첨단이 아니라 난 원래 있던 옷 입는 건데 그게 그냥 부티 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나게 하는 게 올드머니 패션이라고 하죠. 벤틀리도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벤틀리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원래부터 나는 부자였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유명인들도 그래서 타는 자동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이 차가 정말 구닥다리인 줄 아시겠네? 이건 아니고요. 이 차는 최첨단 기능들을 넣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쉬운 점은 없는데, 이 벤틀리라는 자동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